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장관의 남편의 해외여행, 이게 연일 논란입니다, 지금.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과연 방역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강경화 장관 이제 와서 남편도 당황했다. 지금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니까 남편도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정부가 방역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자제를 당부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몰린 강경화 외교장관이다. 그동안 각종 외교 사고로 그 평가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남편 출국 파문이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 등 여당 인사들도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뭐 외환관리법 위반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야당 쪽의 주장에서 나오는 걸 또 소개가 돼 있고요. 정의당도 굉장히 좀 약간 반발하는 모습인 거죠.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앞선 기사는 주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주장과 뭐 입장들을 소개했다면요. 이 부분은 여론을 좀 소개한 거죠. 강경화 남편 내로남불식 미국행에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우린 여행 자제로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시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때에 결혼식을 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심조심 결혼식을 열었더라도 해외 신혼여행 이거는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단계거든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요트 사러 미국행 기가찰 노릇이다. 방역 정책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 불공정하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강경화 장관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분 때문에 좀 논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저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혹시 남편분한테서 연락 온 거 있나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네, 강경화 외교장관 뭐 질문에 이제 짧게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 속에 굉장히 지금 불편한 어떤 마음 뭐 이런 게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개의 신문 기사를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관점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자, 오늘 비교해볼 신문은요. 국민일보와 한겨레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남편과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논란, 정치권에서 목소리도 많이 있죠. 자,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일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K방역 흔드는 이율 배반이다. 국민이 분노한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내 삶을 사는데 공직자 가족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여기는 뭔가 이거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고요. 국민일보 기사는 이거는 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율 배반이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K방역을 흔드는 강경화의 이율 배반이다. 국민이 사기당한 격이다. 이렇게 매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검사, 추적, 치료, 3T, 3T, 뭐 영어 약자의 T자를 써죠. 이런 게 골자로 하고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국민 사생활 일정 부분 제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들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그런 와중에 외교장관의 남편의 미국행, 해외여행, 이게 불거진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 미국에서 별수한 큰형 장례식에는 불참한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상황 지금 북한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하니까 불참한다. 그래서 뭐가 좀 비교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율 배반이다.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기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삶을 사는데 장관 남편의 마이웨이, 공직자 가족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양보해야 하나 뭐 이런 발언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국민 정서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일단 지적이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공인이면 가족도 똑같은 언행이 필요한 건가? 가족에게까지 그런 걸 요구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어요. 뿌리 깊은 가족주의 문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요. 방역 그리고 자유 제한 이 한계는 과연 어디인가?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두 가지 관점이 소개됐는데 정치권에도 목소리가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방역의 자유로운 국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예. 또 장관의 배우자이면서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니까 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여행 자제를 어긴 것은 상당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K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개인의 이런 어떤 일탈적인 어떤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좀 부적절하다. 이분이 가서 미국에서 격리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격리 기간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이게 크게 방역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이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역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분은 격리 다 할 것 같거든요. 이일병 교수는 공인이 아닙니다. 네. 공인의 배우자일 뿐이고 네네. 때문에 공인에게 요구되는 언행을 똑같이 요구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특별여행주의보 이게 이제 외교부가 국민들한테 내린 지침인데 특별여행주의보는 일종의 이제 권고죠. 그게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이 강경화 장관께 좀 위로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분은 그 배우자의 공직 수행에 부담을 주더라도 어쨌든 자기 개인의 어떤 삶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아주 뚜렷한 개성과 그런 마이웨이 정신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자,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K방역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여행 부분인데 이런 주무부처 장관의 남편 이런 행동은 이율배반 아니냐. 이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쪽은 가족에게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가족에게 공직자와 똑같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 또 이런 관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 지금 두 가지 기사를 비교해 봤고요. 그리고 정치권 반응도 좀 갈리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게 가족주의 아니냐, 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무한정 묻는 게 과연 온당하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가족주의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뭐 일례로 옆집 아저씨가 요트 사러 미국 갔다고 해도 지금 비판을 받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추석 연휴에 아예 이동 제한을 권고해가지고 친인척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 뭐 손자 손녀 만나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온다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대통령 또한 그 양산의 사주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지금 요트라는 굉장히 이제 국민 정서에는 좀 반하는 굉장히 호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위험 지정 지역으로 그러니까 여행이 또 권고가 자제 권고가 내려진 이런 국가를 굉장히 장기간 가는 것이 온당하냐.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어떤 장관입니까? 해외 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자제를 내리고 K 방역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여행 가지 말 것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알려왔던 그런 주무부처 장관의 남편이 배우자가 거기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점.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로 그리고 어떤 의미로 다가가겠습니까? 당장 나는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나는 부모님도 뵈러 가지 못했는데 이런 게 얼마나 그 노기를 그리고 얼마나 그 많은 반발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K5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K5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강경화 장관이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장기
적으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는 그러면 있었지만 앞에 K는 강경화 장관의 네. 약자 K고요. 5는 5년.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5년을 간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면. 예, 그런데 그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게 가족주의 사생활로 치환돼서 예. 옹호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방역 관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는 제가 이 기사 2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어느 쪽에 공감을 하시는지 이유를 써달라고 질문 드렸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고민의 결과 3가지를 쓰셨습니다. 정부의 권고, 공인, 시민. 뭔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입장이라면 예. 아마 특히나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취미생활 차원에서 같다고 보여지는데 예. 요트 구입이라는 글쎄 좀 납득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 뭐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통령 가족 같은 경우에 당연히 경호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공인이죠. 그런데 강 장관은 공인이지만 그 남편은 사실 교사로 해서 공인의 범죄에 포함시킬 것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본인 기준을 높여서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면 뭐 존경을 표받을 수 있지만 예. 그게 아니고 그 공인의 범주와 다른 일반 우리 시민들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받을 대상인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방역 관련돼서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방역 기준을 정해서 권고를 낸 거잖아요. 자제 권고를 냈고 그렇죠. 또 뭐 갔다 오고 나서 가서 2주 와서 2주 이렇게 어떤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면 예. 방역 관련돼서 위해를 준다고 해서 비난의 요소가 삼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강 장관 입장에서 보면 예. 강 장관이 설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설득을 시도했겠죠. 근데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 강 장관의 인식이 갔다 오세요라고 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두 분의 관계상 설득이 안 됐던 걸로 보이거든요. 통제가 안 됐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강 장관을 이것 갖고 책임을 추궁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예. 다만 강 장관의 그동안의 외교적 업무 수행이 사실은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책임 추궁은 가능해도 이 사안 갖고 장관직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 장관의 어떤 업무와 그다음에 강 장관의 남편의 저런 행동은 좀 어느 정도 분리해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맨 끝에 쓰신 거네요.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것이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시민의 보시는 자격으로 거네요. 행동한 거고 예. 그 이일병 교수께서 나의 신분은 공인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스스로 인식해가지고 그 정도 기준에 충족해서 했다 그러면 오히려 박수 쳐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 그냥 이런 삶을 살겠다. 물론 그 기대 수준이 높지만 그 요트 사러 가고 이런 것들이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비난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변호사는 내 삶을 사는데 이 부분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 부분은. 비난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윤기찬 변호사하고 장희 변호사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요. 자, 요거 다른 두 분께도 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장혜찬 평론가. 이 사안을 가지고 강경화 외교장관의 거취 문제와 연관을 지을 만한 사안인가? 아니면 그건 좀 지나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취 문제와 연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야만 한다고 보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장관 국무위원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담당 부처를 행정적으로 통솔하는 장관이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참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정무적으로 이 장관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장관의 직계 가족 문제 때문에 국민 정서상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정무적 부담을 가해준 일이거든요. 예. 이건 참모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이일병 교수가 공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정무적인 관점에서 강 장관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끼친 것만으로도 경질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K5라는 말이 외교부 내부에서 많이 회자된다고는 하지만 예. 상당히 길게 원년 멤버로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강경화 장관만의 업적이 무엇인가 저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래 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서 방한 일정은 취소가 되었는데 바로 옆 나라인 방일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일본은 가면서
바로 옆에 있는 한국 일정만 취소를 하고 빨리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미국의 어떤 대중 전략과 관련된 포석이 있는 부분이지만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강조해왔던 우리나라 외교부 입장에서는 사실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지금 최근에 약간 문제가 보였다라고 또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예. 1가구 1주택 기준도 아직까지 강장관 측은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또 경질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정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고요.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사실 이 민주당, 여당의 동반자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엄격하게 따지면은 처음부터 뭔가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한 인사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가 나서서 국민 여론을 반하면서까지 지켜줘야 될 동지 의식은 상당히 낮을 겁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당 대변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논평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강 장관의 입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여러 가지 쇄신 이미지 필요에 따라서 연내에 소폭 개각이 예상되는데 예. 그중에 강경화 장관도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자, 배정호 교수님. 네. 지금 이 사안을 강경화 외교장관의 거취 문제와 연관 짓는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화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연관 짓는 것은 상당히 좀 지나치다. 그건 좀 너무 나간 거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공세의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게 적법한 행동이냐라는 부분인데 예.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두 번째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강경화 외무장관의 배우자가 공인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인은 아니지만 예. 저는 공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주무부처 장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예. 공인에 준하는 그런 행동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중잣대 시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일반 국민들에게도 지금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의 배우자가 이걸 어긴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부적절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야당이 뭐 정치적인 책임을 요구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여론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해서 상당히 여론이 부정적으로 계속 작동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연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여기 화면에 나왔던 이낙연 대표하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 이거 국민들, 그러니까 눈 밖에 났다는 거죠. 한 번으로 국민들 눈 밖에. 그리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행 자제 공고를 내린 외교장관 가족의 행위로는 부적절하다. 공통점은 부적절하다는 진단을 한 거예요. 반면에 야당 내에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또 약간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장우희 변호사께. 민주당 내에서 아까 장해찬 평론가 잠깐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입인사다. 그러니까 동지라기보단 영입인사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옹호에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판정을 한 것 같다. 이건 뭔가 앞선 다른 장관들과는 결이 상당히 다르다. 좀 이런 지적도 오늘 사실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오늘 그런 지적들이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예.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이제 추 장관과 아마 비교해 가지고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논란이 촉발된 것이 사실상 정치적인 공세에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제 고소 고발에서 촉발이 되었고 그 아들이 처음에는 뭐 탈영을 했다라고 했다가 이게 굉장히 불법적이고 탈영까지 이르는 굉장히 위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부패 방지, 부정 청탁이 있었다라고 했다가 그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아서 불기소로 종결된 사안과 예. 지금 뭐 K방역 그리고 코로나19의 엄중한 그런 시국 속에서 이 관련한 주무부처 장관의 배우자가
요트를 사러 해외에 나간 사안이 예. 이게 대등하게 비교될 사안인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제 불법 여부가 더 판단의 잣대가 됐던 부분이 있는 거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민의 감정 이게 물론 위법 사항은 아니죠.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시국에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가 양상이 상당히 분리돼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잣대가 아니라 저는 각 사안에 맞게 민주당이 적절하게 논평하고 입장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시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중잣대는 아니고 적절하게 사안에 따라서 반응을 보인 거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어떻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그 병역 관련된 그 예.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적 시각이 되게 따가워요. 오히려 더 따갑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각대로 그냥 국민적 시각을 그때그때 차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은 비판은 그 아들의 병역 관련 이런 이슈도 있지만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그 국회에 나와서 일관되게 보좌관으로부터 뭐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거 아직도 사과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하고 강 장관의 남편이 저렇게 해외 가서 요트 구매차 해외 간 거하고 글쎄 뭐 둘 다 부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것이 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비난의 강도가 더 셀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뭐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판단 기준이 좀 맞지 않다. 다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요거는 오늘 주 내용과는 약간 부수적인 내용인데 아까 장혜찬 평론가가 잠깐 언급하셔서 두 분께 좀 질문 드려봤는데 역시 두 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 지금 뭐 유괴가 있죠. 뭐 강경화 장관 말로는 남편도 굉장히 지금 당황한 상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언론과 정치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